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갑오개혁에 대해서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대화 개혁이죠. 자, 갑오개혁은 세 차례에 걸쳐서 시행이 됩니다. 네, 세 번째는 이제 을미사변이 일어나고 난 뒤에 시행됐다고 그래서 을미개혁이라고도 해요. 근데 세 차례 전체를 그냥 갑오개혁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뭐 일반적이니까, 그래서 갑오개혁은 세 차례에 걸쳐서 진행되었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갑오개혁이 일어날 때 청일전쟁이 일어났다. 그 다음에 그 이듬해 을미사변이 일어났고 그 이듬해 아간파천이 일어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갑오개혁부터 해가지고 1년 해서 계속 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1894년 갑오개혁 앞에서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거 하나만 알고 계시면은 청일전쟁, 을미사변, 아간파천은 청일전쟁은 같은 해 일어났고 을미사변, 아간파천은 1년씩 뒤로 보면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만 아시면 돼요. 자, 갑오개혁 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오개혁을 갑오경쟁이라고 그러기도 하죠. 네. 그래서 1차 갑오개혁은 김홍집 내각이 시행을 하는데 대원군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원군은 뭐 여기에 당연히 반대를 하겠죠. 세국정책을 주도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시행이 됩니다. 자, 갑오개혁은 일본의 간섭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단은 뭐 일본이 경복궁을 무단으로 점령을 했던 상태이기 때문에 일본의 간섭이 없을 수는 없었지만 일본의 간섭이 그렇게 강하게 작용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개혁기구로 궁국기무처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개국연호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과거제가 폐지되고요. 또 노비제, 앞에서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노비제가 드디어 폐지가 됩니다. 그리고 6조를 8아문으로 개편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탁지아문으로 제정을 일원화합니다. 이게 뭔가 하면 왕실 제정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제정이 틀린 것들을 한 군데로 모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국내부, 경무청 등을 신설하게 되고요. 도량형을 통일합니다. 도량형은 알죠, 여러분들. 부피, 뭐 무게 이런 것을 다 틀린 것을 하나로 통일을 합니다. 그리고 은본위 화폐 제도를 실시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하자면 이제 과부의 재가를 허용한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2차 갑오개혁은 역시 김홍집 내각이 주류를 이루게 되는데 이때는 그 청일전쟁으로 일본이 승기를 잡을 때예요. 그러다 보니까 박영호가 누구예요? 급진개화파로 갑신정변이 실패하니까 일본으로 망명했다가 일본이 주선해서 다시 귀국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박영호가 주도해서 정치혁신의 기본 강령인 홍범 14조를 선포를 해요. 그래서 그 홍범 14조를 선포를 하고 교육입국조서를 발표합니다. 교육입국조서는 한성사범학교, 한성외국어학교 같은 학교들을 설립을 해요. 설립을 하고 그 다음에 팔아문을 다시 7부로 개편을 합니다. 그리고 지방관이 가지고 있던 사법권과 군사권을 박탈을 해요. 중앙에서 통제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재판소를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훈련대, 시위대를 중앙군으로 설치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근대적인 개혁으로 한 발 나가려고 그랬던 거는 맞아요. 근데
박영현 내란 음모 사건이 일어나서 그 박영호가 다시 일본으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2차 갑오개혁도 흐지부지 하게 됩니다. 자, 이 와중에 청일전쟁에서 이제 일본이 승리하죠. 일본이 승리를 하면서 그 전쟁에 패배한 데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죠. 배상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래서 랴오뚱 반도를 일본의 그 청나라가 일본이 양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를 우려한 러시아, 프랑스, 독일이 삼국 간섭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일본이 랴오뚱 반도를 반납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배상금을 좀 올리는 대신에 랴오뚱은 청나라에 돌려줘라 하게 돼서 삼국 간섭을 해서 러시아가 상당한 대국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선도 러시아랑 친해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박영효가 이제 물러간 그 자리에 3차 김홍준 내각이 수립이 되는데, 거기에는 이범진, 이완용 같은 친러 내각이 수립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친러 내각이 이제 성립이 되니까 일본은 이를 용납할 수가 없죠. 그래서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을미사변을 일으키게 됩니다. 경악할 일이죠. 한나라의 왕비를 살해한다는 것이지. 그래서 명성황후가 이제 시해되고 4차 김홍준 내각은 친일파 위주로 성립이 돼서 그 친일파 내각 4차 김홍준 내각이 3차 개혁을 하는데, 이제 을미개혁,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을미개혁을 하게 됩니다. 을미개혁은 연호를 이제 건양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단발령을 시행을 합니다. 단발령은 머리 자르는 거죠. 그전에는 이제 상투를 틀어서 이제 가서 쓰는 단발령을 시행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음력이 아닌 양력, 태양력을 도입을 합니다. 그리고 종두법을 시행해서 마마, 천연두를 이제 억제하는, 천연두가 이제 발생하지 못하게 하는 그 종두법을 시행하게 되는데, 이런 거를 시행하지만은 실제로 이런 개혁을 시행한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왕정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왕이 문제인데, 고종은 나이가 들었어도 자기 아카림도 못한다고 그랬잖아. 그쵸? 예. 누가 다 했어요? 명성황후가 다 했죠. 그래서 명성황후가 시해됐던 것이고요. 그래서 고종이 명성황후가 시해되고 나니까 자기도 죽을까봐 무서웠던 거예요. 그죠? 예, 무서워서 경복궁을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까 이 고민을 하던 차에 친러내각을 했던 러시아 쪽 친러파들한테 하고 은밀하게 접촉을 합니다. 그래서 경복궁을 빠져나오는데 어떻게 빠져나오냐면 여자가 타는 교자에 타고 숨어서 그렇게 해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을 하는데, 그것이 아관파천입니다. 그래서 아관파천이 시행되고 나니까 왕이 결제를 받을 수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을미개혁이 중단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 을미개혁이 일어나면서 이제 의병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의병들이 키포인트가 보면은, 물론 왕후가 시해된 것에 대한 항의 의미도 있겠지만 이 단발령이에요. 문제는. 그래서 여러분들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차두가단 차발불가단이라고 해서 내 머리는 자를지언정 내 머리털은 자를 수 없다.
참 그 성리학이 뭐길래 유학자들이 이렇게까지 난리를 칠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유인석, 이소은 같은 사람들이 의병을 일으키는데 결국 단발령을 철회하고 고정이 해상공고를 해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렇게 을미 개혁에 대해서 을미 개혁이네요. 그 갑오 개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독립협회 그리고 대한제국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